좋고 몸이 그렇게 상쾌해집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한 해에 암 발병자가 약 25만 명이었습니다. 한 해만. 남자가 약 13만 명, 여자가 12만 명. 남자가 더 많이 걸려요, 여자가 더 많이 걸려요?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거의 포인트로 하면 5%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런데 2022년 최근에 전체 암 유병자의 통계 숫자를 봤더니 240만 명쯤 돼요. 그럼 현재 2025년은요 250만 명이 넘었어요.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이거 통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20명 중 1명이 암 환자라니. 그럼 그 가족들은요 4명 치면은 4가족 중에 한 가족은요 1명은 다 암 환자예요. 근데 보니까 남자 유병자가 약 106만 명, 여자 유병자가 136만 명. 몇 명 차이가 나요? 30만 명 차이가 나요. 근데 암 걸리는 숫자는 남자가 더 많은데 살아있는 생존자는 여자가 더 많아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남자가 더 많이 걸리고 빨리 죽어요. 사망률이 높아요. 여자는 덜 걸리는데 뭐요? 생존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 자, 여자 유병자가 약 130만 명, 남자 유병자는 106만 명. 이 정도 5년 생존율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한가 하고 제가 이런저런 논문을 좀 뒤져봤더니 이런 큰 포인트 차이가 나요. 5년 생존율이 여자는 77%, 남자는 66%, 7766 딱 나눠지죠. 그래 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암에 걸리더라. 생존율이 높은 암이 뭐예요? 유방암, 갑상선암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은 암에 여성들이 많이 걸리니까 생존율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또 진단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 여자가 더 남자가 보다 훨씬 기대 수명이 길어요. 보통 몇 년 차이 나요? 8년에서 1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오래 살까요?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열을 붙여야 되죠. 이 지독한 같은이라고. 지독한 놈 하면 여기 아닌데 왜 지독한 여의 니은 하면 여기 될까? 참 모르겠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염색체 차이. 그러니까 건강 체질로는 염색체 차이가 여자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건강 염색체를 띠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또 이거에 대한 학자들이 언급을 못해요. 왜? 뭐 잘 웃고 잘 울고 이것이 무슨 생존인가, 이 조사, 검사, 연구해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만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남자들은요, 잘 받아들여요, 안 들여요? 뉴스타트 캠프를 해보면 약 한 25명 정도를 봤거든요. 남자는 4, 5명밖에 안 와요. 20명이 여자예요. 우리 병원 전체 입원 환자를 봐도 여자 환자가 8대2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어쨌든지 잘 받아들여요. 좋다면 뭐예요? 따라해요. 근데 남자들은 해요, 안 해요? 여보, 에덴 요양병원 가요. 난 내대로 할 거예요. 이제 고집이 세고 뭐예요? 자기 주관에서 딱 굳어져 있는 것이 남자의 특성. 그러니까 뭐예요? 잘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가 훨씬 더 여자답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동하면은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가 더 잘해요? 웃는 것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우는 것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스러워지면은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수병원에서 에덴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우리 삼육병원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지켜본 그 결과에 이게 딱 맞아요. 여자가 더 훨씬 잘 나아요. 왜요? 여자가 더 잘 받아들이고 더 흡수력이 좋고 잘 이해하고 또 잘 웃고 잘 울고 더 많이 감동을 받아요.
자, 암이 뭔가? 예, 암이 알아야 면한다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알아야 면장한다 말이 있어요. 요 면장이 저 면사무소의 면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사무소에 면장하지. 아니에요. 이 면장의 한자가 이 면장이에요. 남면자, 남면자, 담장, 장자예요. 그러니까 면장의 줄임말이 면장인데, 면장, 이 말은 뭐냐면은, 면하다, 면할 면자, 남면, 담장장, 뭐예요? 알아야 담장애가 부딪히잖아요. 나하고 담장하고 부딪히면 내 얼굴과 담장이 부딪히면 담장이 부서져요, 내 얼굴이 부서져요. 모르면 가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은 뭐예요? 담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알면은 죽음을 면하고 위험을 면하고 뭐예요? 그게 바로 면장. 그러니까 암을 뭐예요? 알아야 뭐예요? 암 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비록 암 걸리지만 뭐예요? 알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 예,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잠깐 암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암이란 무엇인가? 알면은 암을 면합니다. 신체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세포예요. 세포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은 보통 바늘로 콕 찍어서 나오는 그 점의 10분의 1, 0.001mm, 그 정도가 세포 한 개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세포는 그런 작은 0.001mm밖에 안 되지만은 엄청나게 큰 거대한 도시 같은 구조가 그 작은 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공급소가 있고 보급대가 있고 마트가 있고 뭐 생산하는 거 있고 다 공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뭐예요? 제 수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한 원인 때문에 세포가 망가져요. 그것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염증. 예. 자, 세포가 손상이 됐어요. 자, 손상이 된 그 세포가 변질이 됐습니다. 변질되고 손상된 그 세포는 반드시 수리됩니다. 무엇이 수리할까요? 우리의 몸에 수리하는 기전들이 있어요. 수성공이 있고 건축공이 있고 재봉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다 우리의 몸을 뭐요? 수리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뭐요? 수리해서 재생시키는 게 우리의 몸의 기능이에요. 모든 세포가 다 수리될까요? 아니에요. 수리 안 되는 세포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세포가 있어요. 그 말 안 듣는 세포는 아웃시켜버려요. 그것을 세포 자살, 세포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 자살을 시키고 소멸을 시키는 우리의 중요한 기전이 있는데 그게 P53. 세포 자살 명령하는 아포톡시스라고 하는데 17번 염색체 맨 끝부분에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게 P53이에요. 요게 나와서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P53이 수리가 안 되는 세포는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잘라서 내버려요.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세포는 자꾸만 뭐예요? 이동을 시키고 그 이동시켜서 피부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피부 바깥으로 이동시킨 그 세포 죽은 시체가 뭐예요? 때가 뭐라고요? 물론 몸속에는 노폐물도 때로 나오지만은 이제 쓸데없는 세포 있죠. 필요 없는 세포를 소멸시켜서 이렇게 아웃시켜서 은퇴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그 P53의 세포 소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오는 거예요. 쓸만한 것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은 다 뭐요?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란 뭔가? 자, 암세포는요.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딱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밖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리고 과다 증식합니다. 암세포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이거예요. 무한 증식이에요. 기능도 없어요. 그냥 무한 증식. 증식하면서 뭐예요? 세를 늘려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정상세포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침투작용을 하고 침입작용하고 파괴작용해서 뭐예요? 통증이 왔다. 이때는 이미 말기상계예요. 말기.
그러니까 암 때문에 통증이 왔다. 2미, 3기, 4기 간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초기 발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계속해서 침투작용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맴돌면서 드디어 밖으로 배출시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꽈리를 틀고 힘을 아주 크게 비축을 하는 게 바로 이 암세포라 이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세포는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은 또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자리를 맴돌고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괴작용 또 침투작용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왜 암이 우리의 몸에서 생기게 되었을까? 자,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강의했던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자,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발암물질 생성 때문에 생겼어요. 어쨌든 우리의 몸에서 발암물질이 생겼습니다. 자, 그 발암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태양빛도 일종의 방사선이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빛 자체가 방사선으로 볼 수 있어요. 전기빛도 방사선일 수 있어요. 빛 자체가 방사선일 수 있습니다. 또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화강암. 그 화강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라돈이라는 방사선이 유출됩니다. 라돈. 그래서 지리산 어느 청지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20%가 한꺼번에 암 발병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는 화강암이 가득하고 그 화강암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방사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곰팡이. 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곰팡이. 검은색 곰팡이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플라톡신이에요. 이 곰팡이는 언제 많이 발암물질로 발생되는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점심때까지 놔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점심때부터 아플라톡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받은 그 음식을 놔뒀다가 저녁에 먹었다. 아플라톡신이 10% 있어요. 아침에 받은 음식을 하루 지나서 다음날 먹었다. 아플라톡신 거의 20, 30%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 투병하신 분들은 절대 보관 음식을 드시면 안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이거 발생합니다. 심지어는요, 부패한 음식 쓰레기에는 다 아플라톡신이 있어요.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피부에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암 투명하시면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하셔가지고 두었다 음식 먹지 마셔야 돼요. 찌개 두었다 먹지 마셔야 돼요. 집에 가면은 두었다 음식 먹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한 분이 절대 두었다 음식 안 먹었어요. 완쾌 됐잖아요. 이게 한 가지만 지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절대 두고 음식 먹지 말라고요. 견과류도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밀봉을 해야지 오픈 오래 시켜놓으면 거기에도 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중요합니다. 또 고온조리에서 나오는 음식에는 벤조피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고기 단백질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이 고기 단백질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 발생하고 특히 직화구이로 구울 때 약간 탄 부분이 있죠. 약간 노릿노릿하게 탄 부분, 거기에 바로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담배의 중요한 초A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그것이 바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벤조피렌을 먹진 않아도 고온으로 조리된 음식, 고온으로 조리된 100도 이상이 아니에요. 거의 한 200, 300도 이상씩 가열된 그런 음식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고요? 흡연, 이건 넘어가죠.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자, 질산염, 질소비료. 질소비료로 재배된 야채. 그게 질소비료로 재배된 야채 속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질산 성분이 있고 그 질산 성분이 인체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액과 접촉이 되어지면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아질산염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는가? 초A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바뀌어요. 에덴 요양병원에서 생산하는 저 생야채 비료 안 씁니다. 농약 안 씁니다. 화학비료 안 써요. 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수하게 퇴비로 재배된 생산한 저 야채,
매일 점심마다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약이에요. 이걸 알고 드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야채가 뭐예요? 다 질소 비료에 의해서 뭐예요? 생산된 그런 야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유기농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세먼지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몸에서 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CD24EN2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먹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하는가? 암세포 경호부대가 돼요. 봤죠? 경호부대. 그래서 뭐요? 잡으려고 하면은 뭐요? NK셀이 암세포 잡으려고 하면은 뭐요? 이런 깡패들이 등장해가지고, 으이씨, 참. 저리 가, 우리 대장 지킬 거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은 불활성화 시켜버려요. 뭘요? 발암물질을 불활성화시켜버려요. 활성화되지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또 한 가지, 이 발암물질을 우리의 몸에서 배출시켜버려요. 요 두 가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내 몸에 암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불활성화시키지 못했고 배출시키지 못했구나 이거예요. 왜 배출시키지 못했을까요? 그건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최초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에서 몇만 개씩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발단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갓난아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추가적 암 발암물질 유입 나옵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몸에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 유입이 되고 또 생성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의 몸에서 이 깡패 암세포 보호하는 그런 경호부대들이 더 활성화되어지면서 드디어 요 발단계에서 뭘로 넘어가요? 증진기로 넘어가요. 요게 초기 암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서히 전 암성 세포에서 드디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1기, 2기 정도 임상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악성으로 변하면서 드디어 비정상적인 세포 집단들이 모여 있어서 신생물질이라고 하죠. 암세포가 뭐예요? 새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뭐예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 어릴 때부터 뭐예요? 계속 재생되었단 말이에요. 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암세포는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 신생물질이라고 이제 명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되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암세포로 크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도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가 처음에 생겼어요. 자, 생긴 그 암세포가 계속해서 뭐예요? 꽈리를 틀고 셀을 확장시키면서 드디어 암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 1mm가 약 100만 개 암세포. 6년 걸립니다. 6년. 자, 1cm 암세포는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년? 약 10년. 그러니까 5년 걸릴 수도 있고 15년 걸릴 수도 있지만 약 평균 10년이에요. 1cm의 암세포는 초정밀검하고요. 보통 암 진단기기로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됩니다. 이제 0.23mm까지도 지금 암세포가 진단되어져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근데 보통은 1cm 이하의 암세포는 진단이 안 돼요. 건강검진을 통해서는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없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암이래요. 그럼 그 몇 개월 동안 어떤 거예요? 1cm 이하의 암세포가 확 커진 거예요. 뭐예요? 스트레스나 어떤 암 발암물질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 몸에도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딱 올해 62세인데 64년 6월 4일 생긴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자리에 딱 한 명만이 저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엊그저께. 누구라고 말 않겠지만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내 생일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64년 6월 4일이라고. 육사 가려고 했다가 육사 안 가고 육사 앞에 있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갔다. 무슨 말을 하든 그지? 어쨌든 몸에 암세포 있어요. 암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도 다 암세포가 있어요. 1cm짜리 암세포는 최소한 몸에 5개, 6개 정도 있다. 한망천 서울대병원장이었던 분이 하는 말입니다. 수술을 해보고 이제 말기 이제 이런 어르신들 해보니까 그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암 진단자가 있고 암 진단 안 된 암 환자가 있고 다 암 환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자, 이 암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양 촉진 물질 아까 봤죠? CD284 뭐 EN2 막 이런 것들 암세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촉진 물질도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촉진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는 손상 딱 되었을 때 성장 단계 암 촉진 물질, 분화 단계 암 촉진 물질, 침유 단계 암 촉진 물질, 혈관 생길 때 혈관 생성 물질, 전이 단계 이런 각각의 그 물질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암세포를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암세포를 키워가요. 자, 요 단계 있잖아요. 요 단계. 예? 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그렇게 뭐 사회에 나와서 뭐 그렇게 결혼하고 뭐 분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양 촉진 물질이 있는데 그 종양 물질 촉진 물질 중에서 오늘 딱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십시다. 자, 그 종양 촉진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독소예요, 독소.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서는 독소가 생기죠. 아무리 깨끗한 공기를 마셔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마셔도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몸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나무를 태울 때 연기가 나고 또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또 뭐가 남아요? 재가 남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반드시 우리의 몸에 찌꺼기, 재가 만들어져요. 그 독소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 보십시다. 젖산. 암 투병하면서 이것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깨끗한 음식 마시고 뉴스타트 애들까지 잘 하면서 운동 잘 하고 음식 잘 먹고 소식하면서 오래오래 씹어 먹고. 그런데 이 젖산에 대해서 이미 2015년에 여기 임염영일 박사 연구팀이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피로물질 젖산과 반응하는 암세포 성장 촉진 단백질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젖산하고 암세포가 생산하는 단백질하고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합니까? 철이 0이 코러스 합체. 요즘 애들이 합체를 좋아하더라고요. 제 7살, 5살 손주들이 노복합 해가지고 막 합체하고 막 분열되어지고 막 변신하고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뛰어나요. 젖산과 암세포 성장 촉진 단백질이 딱 결합하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게 돼요. 그 젖산과 암모니아 모두 단백질 대사 부산물인데 운동할 때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요? 젖산이 만들어져요. 자, 보십시다.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효소, 호르몬, 항체 생성 기능이고 근육과 체외 조직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지방질은요, 모든 세포의 구성 물질인데 에너지를 제공하고 체온 유지, 장기 보호, 호르몬,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지방질이에요. 탄수화물은요, 쉽게 그냥 에너지예요. 단백질이 태워지면서 나오는 물질이 이런 것들이에요. 효소, 이산화탄소 나오죠, 물 나오죠, 암모니아가 나와요. 이게 젖산이에요. 지방질이 태워지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탄수화물이 태워지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 나와요. 근데 단백질이 태워지면서 나오는 게 C3H6O7O3 이게 젖산이에요. CHO 약자로. CHO는 탄수화물의 약자이고 단백질, 지방질의 약자이거든요. 근데 그 C가 몇 개냐? 이게 젖산이 되는 거예요. 젖산. 자, 젖산이 언제 나온다고요? 젖산이 과도하게 운동할 때. 그래서 절대 암 투병하신 분들은 이를 악물고 운동하지 말라 이거야. 또 이를 악물지 말란 말이야. 분노, 원한. 그때 뭐가 나와요? 막 젖산이 나와요.
그 젖산과 뭐요? 암세포 생산 단백질이 딱 만나니까 뭐요? 합체가 되니까 이제는 뭐, 와,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이용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하자,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생물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 쉘이라고 이제 이 세포, 이제 그 잡지에 발표를 했죠. 예,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즐겁게 하자. 절대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 체력을 봐서 헬스 하는 것도, 근력 운동 하는 것도, 스트레칭 하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지 말고요. 뭐 한 30분 적당히 걷고 겨드랑이에 땀 날 정도, 약간 숨 찰 정도, 그 정도 딱 쉬어야 돼요. 막 땀이 뻘뻘 나고 할 정도 하면은 뭐예요? 젖산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그 젖산이 뭐예요? 오히려 운동할 때 만들어진 그 젖산이 암세포 생성 단백질과 결합하면은 뭐예요? 더 우리의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2018년 요 제임스와 이제 혼조, 이제 일본인과 이제 미국인이 같이 했는데, 자, T세포는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런데 젖산과 암세포 생성 단백질이 크로스해가지고 뭐예요? T세포를 뭐 해버려요? 활성화돼서 억제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T세포를 공격해가지고 T세포가 뭐예요? 꼼짝 못하게. T세포 굉장히 중요해요. T세포는 직접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암세포를 딱 이렇게 찾아내고 그 일을 하고, T세포가 그렇게 정보를 B세포에게 공급하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암세포가 어떤 암세포인지를 딱 분석해가지고 그 암세포에 맞는 NK셀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T세포를 딱 차단시켜버려요. T세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그냥 지나고요. 정말 중요한 희소식이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즐겁게 살 때, 웃고 살 때,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 때,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T세포가 오히려 더 암을 더 잘 공격하더라. T세포가 뭐예요? 오히려 젖산과 암세포 생성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뭘 쏘아버리게. 여기 발견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몸은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의 주인 암세포를 보호해야 될 젖산과 생성 단백질이 자기들이 합체를 하는데 T세포가 뭐예요? 싹 방향을 바꿔 총구를 바꿔가지고 뭐예요? 암세포에게 이 총구를 겨누게 딱. 누구의 섭리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섭리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치료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똑같이 있는 것은 본능이에요. 치료 본능을 뭐예요? 끌어내면 되겠죠? 그 치료 본능을 어떻게 끌어낼까요? 숙제. 본능입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힘든 몸으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뭔가요? 핥아주는 거예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봤죠. 저희 아버지께서 출산하기 전에 어미소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아, 소야, 이제 곧 새끼를 낳는데 낳으면 핥아주거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요. 근데 뭐예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핥아줘요. 그것도 어느 부위를 맨 먼저 핥아줄까요? 얼굴 부위. 얼굴 부위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맨 먼저 핥아줄까요? 제가 어릴 때 똑바로 봤어요. 코. 본능이에요. 본능은 본능은 생물을 뭐요? 살게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몸에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 본능 참 신기해요. 뉴턴 잡지를 제가 한 20년 전에 봤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예요. 여러분, 이 거북이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구더기를 파는데 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덩치 큰 거북이든 작은 거북이든 이 사이즈. 폭이 20, 깊이가 40, 밑에 폭이 30.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를 파는 곳이 또 일정해요. 만수지로부터 1.8m.
그래서 학자들이 구더기를 더 넓게 해봤대요. 그리고 알을 옮겨 나왔대요. 부화가 안 돼. 그리고 1.8이 아니고 2.8에다가 또 묻어놨대. 부화는 되는데, 이 똑같은 사이즈가 부화는 되는데 이 녀석들이 다 산으로 가버리더래. 어떡해. 그리고 맨 위에 거북이 알이 하나 바스락 깨지면은 그 바스락 소리를 듣고 다 깨지더래. 신기하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 바다로 가요. 땅 위에는 기어가다가 물을 만나면 헤엄쳐 가요.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예, 막 갑니다. 어디로 가요 지금? 가본 길도 없는, 나침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니도 없는데 가요. 어디로 가요? 지 엄마가 사는 곳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그래서 거북이는 새끼 낳는 그 알 낳는 것, 자라는 것 다르잖아요. 하와이에서 부화됐다 제주도까지 헤엄쳐 와요. 헤엄쳐 가는데 거북이를 잡아먹는 상어가 지나가기는 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거북이 안 잡아먹는 상어가 지나가기는 그냥 유유히 헤엄쳐 가더래요. 참, 이런 자연계 이런 건 신기하잖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제 딸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제 딸이 좀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똑똑해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똑순이였어요.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안 칼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와, 감동했어요. 엄마구나.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성격은 다 달라요. 본능은 똑같아요. 사람에게 있는 이 생리적인 본능과 정신적인 본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본능, 식욕이에요, 식욕. 먹어야 살지,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본능이고, 배설욕도 본능이고, 성욕도 본능이고, 생존욕, 죽지 않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또 정신적으로는요, 안전욕, 불안하면 힘들어요. 소유욕,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속욕, 가족이라는 소속, 그렇죠? 교회라는 소속, 어떤 친구 모임 소속. 혼자서는 못 삽니다. 명예욕,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뭐 높은 자리 명예욕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예. 무시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죽지 않을 본능이 있지만 또 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 진시 황제처럼.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본능은 식욕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본능이 있다면은 맨 마지막에 영생욕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본능 8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마칩시다.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자, 이 본능 봐세요, 본능. 자, 본능의 수레. 이 수레를요, 우리가 참 8가지, 10가지 본능을 있잖아요. 이 수레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수레가 잘 가죠. 운전대는 영생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뒷마무리하는 것은 식욕이에요. 식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또 뭐예요? 영생욕, 하나님을 향한 이 본능이 있으면 뭐요? 나머지 것은 다 튜닝이 되어져요. 이 본능의 바퀴가 각각 제각각일 때 앞으로 수레가 제대로 나갈 수 없어서 오는 게 뭐예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병이 온 원인이 본능을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원인을 진단하고 불행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면은 이 10가지 질병의 원인을 잘 수레바퀴 맞추듯이 딱 맞추고 식욕을 잘 절제하고 영생욕을 향할 때,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요. 일벌은 수명이 6개월, 여왕벌은 수명이 7년이나 돼요. 똑같은 애벌레예요. 네, 무엇을 먹었느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왕벌은 뭘 먹어요? 노예할 질질을 먹어요. 일벌은 뭘 먹어요? 네, 꿀을 먹어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what you feeling. 얼만큼 웃었느냐, 얼만큼 감동했느냐. 자, 이것이 우리의 본능의 수레를 균형지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가 뭘 결정해요? 나을 수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제 오늘 2025년 6월 30날 딱 절반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병 진단받고 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12월까지는 모두가 다 반드시 빨리 완쾌되시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낫기를 원하니,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몸의 본능 자체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로 오늘 마음 편히 갖고 잠자게 하시되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에서 많은 수리하는 본능, 재생하는 본능, 그 모든 본능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치유에 잠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맞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